유럽연합에서 시작된 아주 야심찬 기후정책 하나가 지금 전 세계 무역의 판을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줄여서 시뱀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새로운 규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영양성분표 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수입품에 이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는 일종의 탄소 가격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만큼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면요? 이게 바로 지금 유럽연합이 현실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규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이유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제도를 만든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탄소 누출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탄소 누출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탄소가 슬금슬금 새어나간다는 뜻이에요. 한 나라에서 환경 지키자고 규제를 꽉 조였더니 기업들이 그걸 피해서 규제 없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구 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하나도 안 줄어드는 그야말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CBAM은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A라는 나라에서 우리 이제 환경 지킵시다 하고 규제를 아주 빡세게 만들어요. 그럼 기업들은 어떨까요? 어이구, 여기선 비용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 하면서 규제가 느슨한 B나라로 공장을 싹 옮겨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구 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그대로인데 괜히 착한 일 하려던 A나라 기업들만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 EU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CBAM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탄소 관세예요. EU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 비용을 내는 것처럼 이제 EU로 물건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그 비용을 물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일종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내느냐? 바로 이 CBAM 인증서라는 걸 사야 합니다. 수입업자들이 제품에 묻어있는 탄소 배출량만큼 이 디지털 증명서를 사서 제출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탄소 배출이라는 게 이제 그냥 뜬구름 잡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주머니에서 실제 돈으로 나가는 명백한 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자, 오늘부터 시작하고 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유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일종의 연습 게임 기간이었어요. 기업들한테 너네 탄소 얼마나 내뿜는지 일단 보고만 해봐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는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보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내야 하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어마어마한 페널티도 물어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CBAM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기업들 괜찮은 걸까요?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려면 지표가 하나 필요한데요. 무역 노출 지수, 영어로는 TEI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딱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째, EU의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둘째, 물건 만들 때 탄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아, 이 나라는 CBAM 때문에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수를 한번 보실까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주요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는 9.35, 중국은 1.39.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고작 0.02입니다. 이건 뭐 거의 0에 가깝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아주 안전한 세이프 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출발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철강 산업을 한번 콕 집어서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EU 수출 의존도도 낮고 탄소 비용 부담도 낮아서 유리하다고 나오죠. 반면에 인도, 중국, 러시아 같은 경쟁국들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높아서 전부 불리한 입장입니다. 이 구도 확실히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와,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 괜찮네 하고 안심하기엔 좀 일러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의 평균을 낸 거시적인 이야기거든요. 만약 우리 회사가 EU 수출에 목매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 기업들에게는 CBM이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을 봤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미래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CBAM이라는 건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막 물려오기 시작한 거대한 탄소 쓰나미의 첫 번째 물결에 불과합니다. EU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원자재만 보고 있지만 2028년이 넘어가면 이걸로 안 끝낸다고요.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완제품들까지 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딱 들어보면 어떠세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전부 타겟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셈이죠. 게다가 이 탄소 관세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들도 저거 괜찮네 하면서 저마다 비슷한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이건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표준, 즉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름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목표는 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인 방식은 EU랑 또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나라마다 제각각인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규제의 거미줄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머리 아파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의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비용하면 뭘 떠올렸을까요? 원자재값, 인건비, 전기세 같은 거였겠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현실은 이겁니다. 탄소 배출량이 바로 그 비용 목록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떡하니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탄소 관리를 못하면 그냥 착한 기업이 못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돈 못 버는 기업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과연 누가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해서 녹색 경제의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다가 도태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